안녕하세요. 일본 구매대행 사업하는 휘 사장입니다. 오늘은요, 저에게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에게 찾아온 첫 클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8개월 정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알람이 떠서 어떤 알람인지 확인을 했는데 교환이 뜬 거예요. 그날 당일 상품을 받은 손님이었는데, 고객이었는데 바로 수령을 하자마자 바로 교환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교환 신청을 하셨던데 이유가 뭔지 여쭤도 될까요? 물었더니 상품이 파손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진을 받아야겠죠, 어떤 식으로 파손이 됐는지.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파손이 맞더라고요. 움푹 패였습니다. 좀 어쨌든 상태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진을 받고서 첫 번째로 당황을 했습니다. 교환, 그러니까 클레임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 라는 것을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일본 구매대행 그런 셀러분들에게, 선배님들에게 일단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배송 대행지, 그리고 일본 판매자에게도 모두 연락을 해서 이제 지금 상품을 받았는데 파손이 됐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절차를 알고 싶다, 이렇게 다 문의를 해놨습니다. 배송 대행지에서는 그것을 이제 교환을 할 거면은 고객으로부터 이제 업자가, 저 같은 판매자가 회수를 한 다음에 그 회수한 거를 이제 또 EMS로 붙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환을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또 이제 신청서를, 배송료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돈이 또 드는 거잖아요. 이제 일본 업자에게도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파손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받을 수가 있냐, 뭐 교환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냐 물었더니 일본 업자는 흔쾌히 그러냐,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 바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교환을 하면은 이 교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면 프로세스가 4번을 거쳐야 돼요. 제가 일단 고객에게 제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 제품을 회수를 해서 이제 저희 집으로 보내야겠죠. 저희 업장으로 보낸 다음에 그 업장으로 보낸 거를 이제 EMS를 통해서 배송 대행지로 보내야 됩니다. 바로 그 일본 업자에게 보내면은 조금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구매를 한 거는 이제 일본인데 교환지라고 해서 물품을 보낸 것이 한국이면 조금 이제 그 나라가 안 맞으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방향인 것 같아서 이제 교환을 할 거라면 이제 배송 대행지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죠. 이제 배송 대행지로 보내고 그 배송 대행지로 보낸 것을 이제 업자에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제 방문 택배비 발생하죠. 방문 택배를 해서 또 이제 받은 걸, 회수한 거를 EMS를 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체국이나 이런 거는 또 이제 주말에 안 하니까 또 평일에 연차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제 시간과 노력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EMS는 또 3, 4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만 해도 벌써 3만 5천에서 4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 주문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돈이 또 듭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또 신청했던 물건이 조금 크고 좀 무거운 제품이었어서 배송비가 거의 5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배송비에 대한 책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클레임을 받고 또 배송비 이렇게 부피가 오버돼서 생각지 못한 이런 좀 큰 배송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5만원 이상은 반드시 되고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뭐 연차를 써야 된다든지 또 계속 이제 고객이랑 배대지랑 업자랑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야리토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기회비용 너무나 이제 수고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 이런 교환 절차가 국내가 아니다 보니 상당히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고객님이 괜찮으시다면 이 제품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다면 그냥 사용을 하시고 그 대신에 제가 좀 할인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해드리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객이 또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몇 번이고 이제 전화를 틈틈이 했었고 거의 4-5번은 서로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용을 하겠다, 할인을 해주시면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서 저도 이제 할인을 좀 일부 해드렸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늘 리뷰 별점 5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첫 클레임을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또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다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크게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이제 그런 클레임이나 이런 반품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충분히 문제없이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구매 대행 하시면서 분명히 클레임이 곧 올 겁니다. 올 건데 그럼에도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객이랑 좀 이제 협상을 해서 일단 전화를 먼저 한 다음에 좀 죄송하다, 좀 파손 상품이 일어나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환을 정말 원하시면 교환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좀 협의를 해서 원활히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술술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휘사장이었고요. 일본 구매대행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